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 더 메스를 운영하며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혜영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입시를 위주로 하는 친구들을 이제 주로 만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문과적 성향의 아이다, 이과적 성향의 아이다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를 딱 가르쳐 줬을 때 뭐 두세 개를 푸는 친구가 있고, 또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그 하나도 마저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뭔가 수학적으로 베이스가 달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베이스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두 친구를 놓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는데, 저는 그것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학적 머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학적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어떤 결과라면, 결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입시 성적이 1차적인 결과가 될 텐데, 아이들이 이제 보통 중학교부터 늦게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입시 틀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수학적 머리를 가진 아이가 유리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수학적 머리를 가진 학생보다는 끈기 있고 성실한 친구가 입시 결과는 훨씬 좋습니다. 제가 가르친 이제 두 학생을 예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왔을 때 중학교 성적들이 둘 다 상위권이었어요. 한 친구는 굉장히 수학적 머리가 뛰어난 친구여서 계산도 굉장히 빠르고, 그 뭔가 이론을 보는 시야 자체, 각도 자체가 굉장히 다른 친구였는데, 본인이 워낙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성실함이 요구되는 학교 시험이라든지 그 양 정도를 친구는 다 이행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늘 자기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게 중학교 때까지는 통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벼락치기로 좋은 성적을 잘 받아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올라오면서 같은 성적에서 출발했는데, 또 다른 한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수학적인 머리가 타고난 친구는 절대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학습을 할 때면 많이 힘들어하곤 했는데, 목표가 뚜렷하고 워낙 이제 가진 성향 자체가 성실한 친구예요. 근면 성실한 친구. 그 타고난 수학적 머리를 가진 친구는 그 성실함을 뒷받침되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목표한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성실한 친구는 지금 이제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면서 이번에 아마 이제 굉장히 최상위권의 대학에 수시를 지금 넣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다 본인 안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이제 뭔가 교육적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좋은 선생님을 다 이제 갖다 붙여서 이제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끝까지 달려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어도, 본인이 너무 힘들면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데, 수학이 뇌를 사용하는 노동이에요. 운동을 할 때 처음에 10kg 들기 어렵고, 그 다음 이제 열심히 해서 근력을 키워서 10kg 들고 나서 다시 15kg 들고 이러는 게, 10kg 들 때 어렵지만 15kg 들고 나면 10kg 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근육이 생겨서 그런 것처럼 수학도 결국에 뇌를 운동을 시켜서 그 수학적 뇌를 이제 근육을 키워야 이 수학이 쉬워요. 결국에는 힘든 거죠, 이게. 뇌를 사용하는 노동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힘든 걸 하기 싫어해서 이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포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포기를 하거나 포기를 하지 않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나는 타고난 수학머리가 없기 때문에 수학을 포기해야만 해서 사이에서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포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로 얘기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성취감이 굉장히 수학에서 중요해요. 성취감은 곧 자신감인데, 저도 수학을 오랜 시간 해왔지만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문제, 제가 이제 처음에 딱 봤을 때 풀리가 생각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을 봤을 때, 저는 딱 스탠스가 난 이걸 풀 수 있어예요. 몇 시간이 지나더라도 나는 이걸 풀고 말 거야 라는 그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자신감이 없는 친구는, 본인이 사실상 이걸 1시간 연구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성취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 학생이 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있잖아요. 그 난이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로 주면서, 처음에 학생들이 딱 봤을 때는 선생님 저 이거 못 풀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선생님 있을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그 옆에서 하는 그 과정들에 중간중간 계속 이제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풀어냈을 때 그 성취감이, 학생이 집에 가서도 자랑을 한대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오늘 진짜 어려운 문제 내가 풀어냈어. 그럼 이제 엄마가 막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는 수학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 이미지를 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정말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른 방면으로 저는 이제 성취감을 줘요. 쉬운 문제라도 너가 여기서 2시간을 한번 우리 앉아서 풀어보자. 오늘의 목표는 너가 몇 점을 맞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앉아서 수학만 공부를 해보는 것. 그게 이제 너의 오늘 목표야 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성취감을 굉장히 또 크게 스스로에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마다 줄 수 있는 성취감의 요소는 정말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한데 그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는 딱히 성취감을 엄청 줄 필요는 없어요. 그 친구는 이제 스트레스를 차라리 해소하는 쪽으로 그거를 해내야 된다라는 본인 스스로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계속 이제 좀 풀어주는,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어른들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학업을 하고 싶으나 너무 이제 재료가 없어서 할 수 없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옆에서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옆에서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계속 그 성취감을 맛보게 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자신감을 얻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봐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학업으로 인한 이제 계속 갈등, 학교에 가서는 또 교우 관계들, 모든 자녀들이 너무 귀하게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이타적 성향을 갖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그런 교우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학교에선 그렇게 치이고 그렇다고 끝나고 그냥 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바로 학원으로 가거든요. 간식 먹을 시간도 없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는 많게는 10개까지 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쉴 곳이 없습니다. 제가 학원 강사가 아니라 이렇게 과외 선생님을 이 업으로 택한 이유는 이런 청소년들을 좀 더 가까이서 소리를 듣고 싶고 이 아이의 변화를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컸어요. 학원에서 다대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사실은 그냥 다 우르르 빠져나가 버리면 그냥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수학을 전달하고 끝나는 상황이고 결국에 그 친구들과 저와의 목적으로 이제 수학 성적밖에는 되지 않아서 이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보기 위해서 과외 쪽으로 하게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아이들이 탈출구가 필요하니까 남자아이들은 보통 게임으로 여자친구들은 SNS들을 이용해서 소통하고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요. 게임을 하면서 발동되는 뇌와 수학 혹은 공부를 하면서 발동되는 뇌가 사용하는 뇌의 그 부분이 달라요. 게임이나 그런 인스타나 영상이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는 우리 이제 후두엽이 발달을 하고 반대로 전두엽이 퇴화가 돼요. 근데 공부는 전두엽으로 하는 거라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들에 많이 영향이 있을수록 학업은 떨어지게 되는데 정말 그러다 보면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이들은 끊어내지 못하고 어려운 수학을 이제 풀면서 뇌 노동을 하느니 이걸 하면서 좀 더 쾌락을 즐기겠다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끊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조금 성적이 오르는 거를 확인한 후에 너가 게임을 끊으면 등급이 2개는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아이고 정말 실제 그런 친구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한번 끊어볼게 하지만 아이들은 못 끊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2~3시간씩 하는 거 매일매일 하던 것들을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만 하는 거 한 번 약속을 지켜보자. 근데 만약에 그걸 했을 때는 숙제를 면제해준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보상을 줘요. 그러면서 이게 이 학생과의 저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제 학생들 중에서는 1년 넘게 한 친구들은 게임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끊어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아이들은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고 자극적인 보상이라는 건 성적이거든요. 성적이 높아졌을 때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를 스스로 깨달아야 딱 그만두겠죠. 저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영재는 영재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영재가 아닌 친구들이 영재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그렇게 아이를 국사시키며 그렇게 영재 교육원을 가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마침 석사 때 논문을 이제
영재 교육 쪽으로 연구를 했어요. 한국 학생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발맞춰 엄마들의 교육열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서는 테스트를 볼 때 정해진 테스트지가 있어요. 거기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영재원에 입학이 가능해요. 그럼 그 테스트를 위한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자기 아이가 영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테스트에 통과를 시켜서 그 영재원에 보내기 위한 사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시키게 됩니다. 영재라면 정말 그 교육이 재밌을 거예요.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굉장히 그 질이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또 그 아이의 인생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영재가 아닌 친구들이 그 교육을 받을 때 받는 그 스트레스, 그 압박, 그걸 견디기에는 아이가 좀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대하는 저의 입장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받는 영적 방해가 엄청 커요. 그것이 곧 학습의 방해로 이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영적인 방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붙들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상처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공황장애가 와서 학교를 그만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두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끼던 학생이었고, 확실히 이 친구는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제목인데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제가 담임 선생님도 아닌데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럼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 길이 이제 좀 길다고 혼자 준비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길에 선생님 같이 가겠다고 끝까지 했을 때 그래도 그 친구가 처음에는 너무 심할 땐 한 2달 정도 못 나오다가 그 다음 또 용기 내서 딱 나왔어요. 용기 내서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걔가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괜찮았거든요. 저는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사막의 샘과 같이 그곳에서 그렇게 이 친구가 밖을 나간다는 것 자체 자기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때 알았고, 그때 사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마음의 병도 있지만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항상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실 뭐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좋지만 신앙이 일단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시간 동안 제가 되게 많이 바뀌어요. 엄마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네? 타고났나? 이렇게 너무 막 욕심이 생겨요. 세상적인 욕심이.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는 그 세상적인 욕심을 자꾸 내려놓게 되는 시간이 또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또 대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학생들과 모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이 다 같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선두에서 가장 총대 메고 달리는 친구가 우리 이제 학생들인데, 어차피 끝이 나는 싸움입니다. 그 시간까지, 정해진 시간까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학업을 잘 마쳤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살다 보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그 본인들의 열심이 그 앞으로의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돼줄 거라는 거를 믿고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바라보는 모습만이 전부다 보니까 많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성에 안 차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욕심나고 조바심 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아이들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또 그 아이들의 그 노고와 그 힘듦을 엄마 아빠들이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말고는 이걸 안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